난을 동양난이나 서양난으로 구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양난이 자생하고 있고 또 서양에서도 동양난이 자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동양난이나 서양난이라는 이름은 편의상 구분하는 것으로 식물학적 분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15년간 난초를 연구한 결과 1000포기 중에서 단 23포기만 성공할 만큼 자연 번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 세상 울산만사, 이어지는 정보 스폰지. 이번 시간엔 식물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윤희 플로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플로리스트 이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추수가 끝나고 들판이 부쩍 황량해지면서 꽃을 보기 어려운 계절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꽃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꽃말도 청초한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향기까지 지니고 있어 옛날부터 사군자 중 하나로 선비들에게도 귀하게 사랑을 받아온 다나한 난초가 식물인데요. 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나는 가족마다 한두 포기 키우기도 하지만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곤 하는데, 선물로 많이 사랑받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예전부터 선비들은 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귀하게 여겨서 난 꽃이 피면 벗을 불러 감상하기도 했고요. 또 좋은 일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난 그림을 그려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난을 동양난이나 서양난으로 구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것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양난이 자생하고 있고 또 서양에서도 동양난이 자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동양난이나 서양난이라는 이름은 편의상 구분하는 것으로 식물학적 분류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편의상 구분 말고, 실제 자생지에 따라서도 난을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난을 자생지에 따라 구분을 하면 나무나 바위에서 붙어서 자라는 착색난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지색난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난은 잔뿌리가 없는 반면에요. 벨라멘층이 조직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굵습니다. 그래서 물 흡수도 잘 되고 바위에 단단하게 고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난이 땅에서 자랄 뿐만이 아니라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도 살기도 하는군요. 그렇다면 난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구에는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지만 식물 분류를 하면 난초과나 국화과 또 콩과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진화된 식물은 2만여 종 이상이 되는 난초과의 식물입니다. 네. 네, 난초는 사막을 제외하고 남극이나 북극에서도 자라고 있고요. 지금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종이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식물이 난초인 것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원예용으로 많이 재배되는 난초는 덴드로비움과 팔레놉시스인데요. 일반인에게는 사군자 그림에 나오는 단아한 난초처럼 생긴 난을 그냥 동양난이라 하고 꽃이 화려한 종류이면 서양난으로 대개 인식되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중에서는 난초가가 아니어도 비슷하게 생겨도 난초라고 유통이 되고도 있습니다. 난초 종류가 많기도 하지만 막상 살펴보면 실제로는 난초가 아닌 것들도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군요. 또 세계 어디서나 난초가 자란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난초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0여 종이 넘는 난초가 자생하고는 있는데요. 특히 기후가 따뜻한 제주도나 남쪽에 가보면 바위나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착색난으로는 측곡, 풍난, 공짜개난이라든지 자글이난 등을 볼 수가 있고 또 지색난으로는 한난, 춘난, 새우난초 등을 볼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무단으로 채취해서 우리나라 자생난이 거의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종류의 난들은 곤충 입 모양으로 맞추어진 꽃도 있어서 곤충의 서식지가 조금만 파괴되어도 난의 기체수가 급속히 줄어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함부로 채취하지 말고 눈으로만 즐기고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섬에 난초가 많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는데요. 다음에 섬 여행 갈 일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떤 난이 있는지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난초는 사실 아름답기는 하지만 막상 잘 기르기는 어려운 식물로도 늘 손꼽히고 있는데요. 난초를 잘 키울 수 있는 관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선물을 받은 난이 몇 개만 시들고 몇 촉만 살아남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난을 키우고 싶다면 약간 방근을 해두고 그냥 방치하고 잊고 있다가 비 오는 날 비를 흠뻑 맞히고 나서 다시 실내로 들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뭄이 심할 때에는 별도로 물을 서너 차례로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듬뿍 주어서 관리하되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또 먼지가 있다고 잎을 자주 닦아주기나 자주 움직이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몸살을 앓아 성장이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아, 난을 키울 그냥, 네. 네. 난을 키울 때는 난의 특성을 알고 그에 맞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겠습니다. 네. 네. 와, 그냥 방치만 하면 된다고요? 약간 선인장 같기도 합니다. 물론 뭐 너무 자주 물을 주고 또 잎을 닦고 하는 건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잊고 있다가는 몇 주 만에 드라이 플라워로 발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지만 가끔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겠죠? 네. 그런데 난초과 식물은 재미있게도 벌이나 나비 등의 곤충을 유혹하는 기술이 정말 대단한데요. 꿀을 만들어서 유인도 하기도 하지만 암컷의 모양을 흉내내어서 암컷의 냄새를 풍겨서 곤충을 끌어들여서 또 꿀을 얻지 못하고 공짜 꽃 가루바지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요 이런 난초는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5년간 난초를 연구한 결과 1000포기 중에서 단 23포기만 성공할 만큼 자연 번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집에서 난을 키우다 보면요. 시들기도 하고 또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어떻게 하면 난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선물을 받았을 때는 꽃을 피운 상태이지만 한 달이 채 못 가서 대부분의 꽃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 여부에 따라서 다시 꽃을 피우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풍란을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난초들은 꽃눈을 생성하기 위해서 겨울잠, 동면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내년에 봄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곤자 가운데 하나로 옛날부터 귀하게 여겨온 난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윤희 플로리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